all levy. We observe that your ST antenna is direct to us. For the purpose of your act.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측에서 공격적인 레이더파를 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로 이렇게 동영상을 했다는 것은 애시 당초였던 군사적으로 이것을 사과를 받겠다는 이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내부적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연말부터 새해까지 최근 2주 동안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레이더 공방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강제징용 배상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아베 총리가 맨 앞에 나섰습니다. 왜인지를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시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러드립니까? 그냥 그 호 교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 교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28일 날 일본이 초계기에서 찍은 영상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한일 간 군사 갈등이 이제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고 갈등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내가 옳다, 여기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영상을 내놓으니까 전면적으로 또 반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게 아베 총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계기 갈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한일 관계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근데 좀 일본이 국제적으로는 밀리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만회하자. 라고 해서 자위대 쪽에서는 연상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좀 이용해서 지금 한일 관계를 좀 유리하게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상이 확실하게 일본 쪽에 유리하다고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왜냐하면 자위대 사람들이 이게 확실하게 일본 쪽의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욱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욱해서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간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각이 항상 지금 아베 총리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그것을 헌법 개정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질문에 이어서 그걸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노리는 정치적으로 행보를 한 이유, 어떤 걸 노리는 걸까요? 지금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베 정권에 대한 상당한 무관심층이 많습니다. 국민의 40%는 어떤 전단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본이요? 네. 그리고 계속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키는 정권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언론 지수도요 한국보다 나쁜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79위인가 뭔가 세계적으로 언론 지수가 한국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조금 좋아지고 있죠.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한국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래서 만회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있었어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 일본이 자위대를 강하게 근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게 목표 들어갔어요. 지난해 정도까지는. 지금까지는 북한을 이용한 게 목표 들어갔군요. 예.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요. 지금 확실하게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쏴 올리지도 않고 사실상 그 일본에서 보면 그 병화로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일본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군요.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사라졌는데 이제 한국이 더 나타났다 이거죠.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의기르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 화해 재단을 오히려 일본은 무시해서 해산시켰고 그리고 또 일본이 절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일본에서 보면 한국의 주장에 맞게 그렇게 일본하고 협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일본의 주장인데요. 네. 일본을 무시해서 그렇게 판결을 그 한국에 승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밀리는 거죠 지금. 그 아베 정권으로서는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조개기 문제는 이게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 한꺼번에 만회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러한 계산 때문에 보통 안 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보도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굉장히 빨리 판단해서 이런 것은 좀 뒤에서 네. 서로 사이좋게 사실상 그 한국 군대하고요 일본 자위대는 같이 훈련을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사이를 나쁘게 만든 게 아베 신조입니다. 그거는 그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라가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전체적인 계산으로 그러니까 자위대 간부도요 이거 공개하면 더 그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도 공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그 경제가 상당히 좀 나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하고 역시 마찰이 좀 있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군요. 떨어졌고 또 하나는 오키나와 문제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 이게 오키나와 치사도 그렇고 오키나와 주민들도 다 반대하는데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지금 2조 원을 하는 콘사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아베 정권 안 된다 이러한 그 생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하고의 관계를 이용하는 걸로 본다는 이용해서 거군요. 하면 미국한테도 밀리는데 네. 항상 미국에게 좀 일본은 밀려요. 아무래도 그 미국한테 패했기 때문에 네. 그 전범 국가로서 미국의 명령을 사실 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 중앙에서는.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어딘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고 이게 그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나라가 좀 필요한 거죠. 이게 그 현재까지는 한국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일본이. 네, 북한이 또 북한이 지금 사라져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또 이제 좀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데 좀 그게 생각이 좀 잘못돼가지고 다시 오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다시 오빠하고 있어. 어디든지 북한 이용해서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데는 다 있네요. 그렇죠. 뭐 어디에 지금 말씀이 재밌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전반적으로 그 NHK의 1호 토론에서는 뭐 매우 유감이다.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아베 총리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조치는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한일 협정에 있는 내용으로서는 네. 그 양국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는 그 먼저 중재위원회를 가동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미쓰비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정유권 문제에서 뭔가
이견이 있을 경우는 중재위원회를 가동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한국이 합의를 안 할 경우는 그 일본은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거죠. 그래도 한국이 거기에 더 응소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는 한국 같이 하겠다.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한반도 내에 재산이 있습니다. 네. 그때 65년도에 그것을 일단 다 포기했어요. 일본이.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일본 사람들 개인이 그 총무권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의 논리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법원에 그 소송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러한 한국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재산 이것을 압류한다. 이런 것까지 일본의 일각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것도 현실성은 없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오늘은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현실성 있는 이야기는 그 관세,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듯이 일본도 그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단성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또 한일 관계는 상당히 그렇죠. 나빠질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일본이. 일본이 그렇게 되면 국제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거다.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거고 사실 한일 관계라는 게 늘 나빠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돼야 될 건데 그죠? 네, 그렇죠.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이니까요. 예. 이웃이면 사이 나쁘면 정말 그 힘들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냥 미래 제한적으로만으로 가기도 좀 어렵고요. 네. 역사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남아있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투트랙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현 정권이 말하는 투트랙이라는 게 사실 맞는 이야기고요. 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하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는 또 현재 문제대로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일이 상당히 그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경제 문제라든가 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그 투트랙이라고 저 한국정에서 많이 말하는데 일본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쪽에서도 설명해주고 네. 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천상해야 되는 부분은 천상해 나가는 그러한 노선으로 계속 그 가면 일본도 달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의 관계가 있고 또 일본 시민과 한국 시민의 관계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두 가지 갈래로 또 서로 다 잘 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